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의문사 등 청산되지 않은 우리 사회 과거사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청산은 인권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조치가 실현되도록 법률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태풍 도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 기초생활수급제도. 지난주에 이어 복지신문고에서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 탈락 위기에 놓인 전기영 씨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의뢰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은 청산과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과거사 정리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돼 왔죠. 그만큼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필요한데요. 과거사 정리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의문사 등 아직 청산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과거사 문제. 이를 논하는 토론회가 지난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회는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른바 진화위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 채 활동을 끝내야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거 청산은 곧 인권을 확장시키는 과정과 같다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법률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조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조치가 반드시 실행되도록 법률로서 못 박아야 한다는 것. 한편 이날 방송통신대 김재환 교수는 부산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수용소의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배상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 차원에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진화위가 해산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2013년의 대한민국. 아직 조명되고 있지 않은 수많은 진실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9월에 접어들자마자 날씨도 가을에 성큼 다가선 듯한데요.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태풍이 북상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쪽빛으로 물든 하늘에 붓으로 칠한 것 같은 새털구름이 덧입혀집니다. 들녘의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고추는 태양빛을 그대로 담아 붉게 물듭니다. 올여름은 40년 만에 가장 뜨거웠지만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자 자연은 거짓말처럼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공기도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아침 기온은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이번 주 내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계속해서 20도를 밑돌겠고 한낮에도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가을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대만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7호 태풍 도라지는 현재 느리게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제주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대한 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해안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17호 태풍 도라지는 현재 약한 소형 태풍으로 대만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으며 기압계에 따라 향후 진로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을 향하거나 중간에 소멸될 가능성도 있지만 금요일에는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의 온도가 낮아 태풍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파주 출판단지와 경산산업단지, 동탄산업단지를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밀집 여부와 산단 내 어린이집 확충 욕구, 어린이집 건립 기대 효과 등이 선정 기준으로 고려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산단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최대 15억 원이 지원되고 융자 포함 시에는 2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이 정부로부터 복구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해야 하는 기존의 의무 복구 시한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복구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구 시한이 태풍이나 가뭄 등 재난 피해를 복구하려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에서는 의무 복구 시한을 폐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오는 11월까지 2013년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1년 8월과 지난해 2월에 전문대 이상 대학을 졸업한 18,000여 명이고 조사 방법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는 고학력 청년 실업 해소와 국가인력 수급 전망 등 고용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난주 복지신문고에서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지중단될 위기에 놓인 전기영 씨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수급비 지급이 안 된다면 전 씨는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 씨의 수급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또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소개시켜드린 정기영 씨. 하모니카를 불고 있노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전 씨의 가장 큰 고민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 중지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거 엄마는 배워드리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데도 언제든지 가도 있고 누구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만약에 수급비가 안 되면 이것도 많이 못 가죠. 수급비 지급 중지 이유는 부양 의무자인 아버지의 소득 때문입니다. 지난 20여 년 전 시설에 들어간 뒤로 전 씨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없었고 심지어 얼마 전 있었던 동생의 결혼식에조차 가볼 수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결혼했거든요. 얼마 안 남아서 쳐다보고 오지 말래요. 갑자기 저는 그때 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충격이 너무 컸죠. 부모의 부양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비가 지급 중지된다면 전 씨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구제가 가능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막내가 전혀 끊겨가지고 부양 능력이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수급자 본인의 소명서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한테도 소명을 받고요. 또 담당 공무원이 그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진술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또 판단하기도 하고. 수급비 지급 중지 통보를 받자마자 소명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한 전 씨는 한 달 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초조한 나머지 다시 한번 동사무소를 찾아갔는데요. 부양 의무자의 의견은 어떤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니까 편지로 보내주세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편지 갔으니까 답장이 안 오면 한 번 저희가 보내고 그래도 안 오면 이제 회의 때 그 안 오면 편지 보는 거고 일단은 그냥 잊어버리고 계세요. 일단 기다린다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계세요. 그러면 돼요. 연락이 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는 답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전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수급자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접근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분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이죠.
수급권 탈락이 확정되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리는 전 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기자회견이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동사무소에 전화를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럴 때마다 거론되는 이야기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전기영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우선은 탈락이나 삭감 조치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공적 자료의 단순한 한면을 보고 수급 탈락이나 삭감을 결정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만을 보조받고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사전조사 없이 통합전산망의 자료만으로 판단해 수급권 탈락을 결정하고 이에 소명을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전 씨. 만약 전 씨에게 부양 의무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것들을 이미 국민 정서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내몰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제도적인 방침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으면은 계속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기초생활수급제도. 이 제도가 가난한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제도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문예미술 사진전이 열렸는데 공모전에만 무려 700점이 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화폭에 그려낸 자신만의 세상. 작가는 자폐성 장애 2급의 19살 조민서 군입니다. 미국 소노마 카운티에서 전시하고 그림도 그렸어요. 즐겁고 신이 난 생각이 들어요. 민서 군은 에이블 아트를 통해 이미 비장애인들과 작업을 같이 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손을 꼭 잡고 물놀이에 흠뻑 취한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 난생 처음 만져보는 카메라 앞에 열중하는 사람. 처음 도전하는 아마추어부터 실력이 알려진 장애인 작가까지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고정된 틀 없이 그려낸 사진과 그림, 글 속에서 비장애인들은 오히려 새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작품만 봐서는 전혀 장애나 비장애 구분이 되지가 않고 몇몇 우수한 작품 중에서는 성적 표현이라던가 세계 표현이 아주 자유로워서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아주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었어요. 올해로 사일째를 맞는 경기도 장애인 문예미술사진전엔 1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올라온 70여 개의 멋진 수상작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만나볼 수 있는데 경기도는 전시가 끝나면 수상작들을 엽서나 머그컵 등 상품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장애인들의 바라보는 시선, 이런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다르게 더 이렇게 우수하게 특색 있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예술을 통한 소통이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전문 인력의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 과정을 운영해 취업 창출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두루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청 최창순 기자입니다. 종합병원 내에 위치한 국제진료센터. 한 달 평균 3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순위 높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고요. 친척과 친구들이 치료받은 경험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의료비 등으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해마다 30% 이상 늘어 올해는 2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만한 전문 인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병원 내에서 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또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에 따라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를 1대1로 안내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을 운영합니다. 외국어와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마케팅과 의료 시스템 교육을 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저희가 의료 전문 기술 과정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시게 되면은 취업하는 데는 아마 걱정이 없으실 거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꼽히는 의료관광. 이번 프로그램이 의료관광 활성화와 다문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고액의 비용으로 부담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시가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을 이달 중 시범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특별활동비가 없는 어린이집을 25개 자치구에 시범 도입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시의 모집을 통해 재능 기부자가 된 이들은 영어와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강좌를 통해 0세에서 5세 영유아의 학습 발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는 단계적으로 특별활동비가 없는 어린이집을 늘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전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내역을 시 보육 포털에 공개하는 등 특별활동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주차 차량을 아파트, 대형마트, 공공건물 등의 생활 밀접 지역을 위주로 중점 단속하게 됩니다. 위반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취지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이 개최됐습니다. 경북 지적장애인 복지협회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이날 주최 측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에서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장애 부모의 역할을 최대화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자녀 양육과 돌봄 역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지역 지체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1회 경남 지체장애인 한마음 대회가 지난 3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남 지체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장으로 도내 지체장애인 간 화합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경남 지체장애인 봉사상과 지도자상을, 모범장애인에게는 모범상과 자립상을 수여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장애 유형별로 또 각 시험별로 시험 시간 등 편의 제공 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이에 대해 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모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